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복지 이용자들의 이민 혜택을 박탈하려는 새 정책을 시행할 경우 수백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루트 495 재건축 공사가 지난 17일 시작된 가운데 어제와 오늘 출근 시간대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한인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승용차의 좌석 결함에 따른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2억 4천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복지 이용자들의 이민 혜택을 박탈하려는 새 정책을 시행할 경우 수백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 등 건강보험 시장에 직격탄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정부 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까지 기각시키려는 새 이민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오바마 케어를 포함하는 정부 건강보험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 이용률이 낮은 이민자들이 대거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면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가 더 오르고 무보험자들의 응급치료에 따른 정부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새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불이익을 걱정하는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은 물론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본인들과 자녀들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비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은 현재 메디케이드에서 전체의 19%를, 어린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에서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복지 이용자 이민 제한 정책의 여파로 이들의 보험 이용을 막을 경우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포기하고 새로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포기하는 이민자들도 속출하면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에 직격탄을 가하고 수백만 명의 무보험자를 더 양산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됐던 뉴저지 턴파이크와 링컨 터널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루트 495 재건축 공사가 지난 17일 시작된 가운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어제와 오늘 출근 시간대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교통국은 루트 495 재건축 공사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예상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루트 495를 피해 다른 도로를 이용하면서 어제 오늘 큰 교통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고 노동절이 시작되는 9월부터 교통체증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약 80년 전 지어진 루트 495는 그동안 수차례 누수가 발견돼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루트 495는 보수 공사로 양방향 1개 차선씩 폐쇄됐습니다. 뉴욕을 향하는 동쪽 방면 도로는 4개 차선이 3개로 축소되고 뉴저지로 향하는 서쪽 방면도 3개에서 2개 차선으로 줄었으며 공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됩니다. 루트 495는 하루 통행량이 15만 대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고가도로 중 한 곳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CBS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는 11월 6일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222석을 차지하고 공화당은 213석에 그쳐 민주당이 연방 하원 435석 중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론조사 오차 범위는 11석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번 결과는 지난 6월 여론조사 때보다 민주당이 더 약진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 여성과 이민자, 젊은이 등 반트럼프 정서가 큰 유권자층이 민주당 지지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민주당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참여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스캔들 등 외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원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는 11월에 선거가 치러지는 의석은 35석이며 이 중 26석이 현재 민주당 의석입니다. 민주당 26석 가운데 10석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여서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 추가를 저지하려는 소송의 재판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센서스 시민권 문항과 관련해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리처드 시보르그 판사는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보르그 판사는 결정문에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기로 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결정은 센서스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헌법상의 요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에 대해 현재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해튼과 가주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심리는 빠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으며 이에 대해 여러 주 검찰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 집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연방 하원 의석이 각 주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 로컬 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됩니다.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한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신분 확인이 쉬워지고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7세 이상의 외국 영주권자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이용해왔던 국내 거소신고증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쉬워지고 금융과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집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사업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발급까지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과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칼라 반명함판 사진을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하며 칼라 여권용 사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렉서스 승용차의 좌석 결함에 따른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2억 4천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도요타에게 지난 2016년 2002년형 렉서스 ES300 승용차 추돌 사고로 가족과 함께 부상을 입은 댈러스의 벤저민 리비스 가족에게 2억 4,2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평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 4,36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요타의 한 대변인은 성명에서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벤자민 리저스 가족의 부상이 2002년형 렉서스 ES300의 설계 또는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니라 매우 심한 충돌에 따른 결과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직원들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임금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CEO들의 평균 연봉은 직원들의 평균 연봉에 비해 300배 이상을 더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상위 350개 기업의 CEO 연봉과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비교한 결과 무려 312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이들 350개 기업 CEO의 평균 연봉은 1,890만 달러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해 17.6%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기업 내 직원들의 임금은 0.3%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국내 가정당 중간소득은 5만 9천 달러였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CEO의 월급 액수 자체도 크게 높지만 상승폭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최근 40년 동안 1000%가량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CEO와 직원들의 연봉 격차는 지난 1965년에 20대 1, 89년에는 58대 1의 차이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270대 1로 올라섰으며 지난해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기업 대표와 직원들의 임금 격차는 그 차이가 클수록 임금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어 노동계는 매년 이 수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일본 본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내년부터 5만 달러 재가맹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일방적인 재가맹비 부과 방침으로 점주들과 본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9일 LA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국 내 세븐일레븐 소유권을 확보한 일본 본사 세븐앤아이 홀싱스사는 앞으로 15년 동안 가맹점 재계약 조건으로 2019년부터 재가맹비 5만 달러를 내야 한다며 미국 내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인 점주들도 적지 않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통상적으로 $10,000에 머물던 재가맹비를 한꺼번에 5만 달러를 받겠다는 것은 본사의 횡포라는 입장입니다. 또 본사와 가맹점 간 이익 배분 구조를 바꾼 것도 가맹점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기존 7개 구간이던 이익 배분 구조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실질적으로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LA타임즈는 가맹 첫 해 20만 달러의 수입을 얻은 가맹점주의 경우 최소 45%를 본사가 가져가도록 이익 배분 구조가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군에 복무 중이던 한인 여성이 갑작스런 추방 위기에 놓이면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연방법무부는 지난주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시민권을 승인했는데요. 하지만 승인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이상 군복무를 했지만 시민권이 발급되지 않아 강제퇴역과 추방 위기에 놓였던 서예지 씨. 지난 7월 정부로부터 갑작스런 퇴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시민권 신청의 행정 절차 오류로 신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Which she filed in July 2016. That application had been delayed for 2 years, right? Usually once you have your background check, you get your interview. But even until now, even until at least last week, she hadn't had an interview, even though her background check was cleared in December 2017. 억울했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많은 것들도 시도해봤지만 다 안 돼서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또 커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서 씨는 시민권 취득의 지름길이 미군 입대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라며 이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기다리지 말고요.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알아내고 누구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싸우세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매분이 프로그램은 미군의 부족한 언어병사와 의료병사를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고 시민권을 주는 모병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한인을 포함한 1,400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매분이 문호가 닫힌 지금 신원 조회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장기 대기자 입대가 무더기로 취소되고 현역 미군들에게 전역 조치까지 하는 등 추방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윌셔 초등학교의 폐교 조치에 따른 건물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 방안을 놓고 한인사회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을 비롯한 LA 총영사관, 학부모 등 100여 명의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오늘 한국학원 LA 본부에서 윌셔 초등학교 폐교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의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건물 장기 임대와 정부 지원에 따른 커뮤니티 시설 활용, 그리고 한인사회의 자립형 건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3가지 안건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특히 임대 방안과 관련해 일부 한인들의 의견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차터스쿨도 생각해봤고 또 프리스쿨을 하는 것도 생각을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리즈를 주는 편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단체를 갖다가 키우고 정말 우리 동포사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학원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목적 공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문화를 가르칠 수도 있고 장구를 가르칠 수 있고 북도 가르칠 수 있고 심지어는 바둑도 가르칠 수 있고 장기도 가르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이 땅을 왜 임대를 줍니까? 한편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총영사관이 학교 이사진과 합의 없이 안건을 결정해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너무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간접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개인 가정집을 포함해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법안은 90일 후인 11월 중순부터 발효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일 곰 사냥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뉴저지주 모든 산림지와 주립공원, 휴양지 등 야생동물관리구역 70만 에이커에서 곰 사냥이 전면 금지됩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곰의 번식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곰 사냥을 허용해 왔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마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마와 우체국팍 이스트 라마포 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우체통 3개와 400 프랭클린 턴파이크 앞 우체통 1개가 파손되고 우편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우체통에 크레딧 카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우편물을 넣었다면 즉시 마와 경찰서에 신고하고 개인 사용 은행,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3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국어 통역관을 모집합니다. 한국어 통역관은 사전에 통역관 수업을 받은 뒤 한국어 통역 시험을 통과하면 되고 투표 당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투표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선거 당일 임금으로 $200를 받습니다. 선거 당일 한인 통역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한인 유권자들에게 통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영상 17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